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넷플릭스 한국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유행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공개되기 전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기에 한국에서의 흥행이야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해외에서의 반응이 하도 뜨거운 탓에 정작 한국인들까지 당황하는 수준인데요. 공개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통산 2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멕시코, 일본과 태국 등 총 22개국의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국산 미디어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던 데스게임류의 장르를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한 건데 역시 한국 문화의 짬을 무시하지 말라는 듯 보란듯이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온 것이죠. 그동안 한국산 영화나 드라마가 완전히 잠식한 상태이던 일본의 넷플릭스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오징어 게임 감상후기나 관련된 트윗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초 단위로 쏟아지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열풍 속에 정작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은 그동안 한국산 컨텐츠를 어떻게든 평가절하하려고 애써오던 험한 네티즌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홀린 듯이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은 오징어 게임이 일본 컨텐츠인 배틀로얄이나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표절에 불과한 것이라 아우성치고 있죠. 배틀로얄계 컨텐츠가 일본의 전유물이라면 세계적으로 대응행한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나 세계 각지의 수많은 서바이벌쇼 프로그램도 결국엔 일본의 표절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컨텐츠도 전 세계의 서브컬처로서 퍼져나가 골수 팬들을 양성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비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을 뿐 한국산 컨텐츠처럼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사례는 없었지만요. 그런 만큼 이들의 인지 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지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는 국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인기와 관련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전해드립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카테고리는 비슷해도 이야기의 구성력과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동료가 이제 일본 드라마가 시시해졌다고 말한 의미를 알 것 같아. 일본 넷플릭스는 이제 틀렸어요. 젊은 일본인의 대다수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산만 찾으니까. 정말 단숨에 봐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놀이가 어째 일본의 놀이와 굉장히 닮아 있어서 놀랐어요. 무엇보다 회수하지 않은 복선을 너무 많이 놓아두어서 자연스레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능숙함에 탐복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에 진출한 지 며칠 만에 일본 종합 1위를 차지했으니 인기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은 제법 그로테스크했지만 재미는 있었다. 세계 1위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최고였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이런 종류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한국 드라마는 언뜻 봤을 때는 모르더라도 일단 보기 시작하면 무심결에 빠져드는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한류 팬이 계속 탄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는 진지하거나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할 때 누가 봐도 자기적이고 어설픈 전개만 이어지는 탓에 몰입이 깨져버리고 작품을 끝까지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일본의 엔터계에서 이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건 그렇고 범죄 영화에서 자주 접하던 이정재 씨가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시작부터 웃어버렸습니다. 스토리도 그렇지만 화면의 색감과 세트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 이전까지는 일본 문학에는 자본력은 출중하지만 배우나 연출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젠 자본력에서부터 압도당합니다. 이란 사이에 문화적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 한국 넷플릭스에서 일본 작품이 1위를 차지하는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고편을 보고는 이거 카이지잖아 생각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불합리한 배경 설정과 능숙한 전개에 압도되어 누구든지 금방 시즌의 엔딩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에는 작품을 만들 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화로운 캐스팅이나 세트 등을 보고 있으면 정말 씀씀이가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는 한국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업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소리는 그만두고 자신들의 능력부터 되돌아봤으면. 카이지나 배틀로얄을 완전히 표절한 영화네요. 무슨 작업이라도 쳤는지 갑자기 세계적으로 인기인 거야? 한국에게도 분명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용서할 수 없다며 인터넷에서 상주하는 불쌍한 인간들. 미국의 화이트 트래시 같은 건가. 가난했던 시대의 한국인의 모습만 생각할 줄 알고 완전히 열등감 덩어리구나. 카이지와 유사한 설정이기는 하지만 닮았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작정 일본산의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제 있어. 오히려 캐릭터의 설정이 조밀하고 강렬해서 흡입력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두익들은 한국판 카이지라고 우기지만 이거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라고. 보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완성도 자체가 다르다. 이거 완전히 카이지와 신이 말하는 대로의 표절이잖아. 게임의 동기나 내용이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아이디어는 일본이 내고 인기와 수익은 한국이 모두 가져가는 건가? 원래 선전을 통해 부리는 기교의 실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압도적이니까. 일본은 프리젠테이션 실력이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걸 홍보할 역량이 없는 민족이 일본인. 표절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한국이 싫을 뿐이지. 이 작품은 이미 2009년에 대본이 완성되었지만 당시의 한국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섭외하지 못해 제작하지 못했을 뿐 다들 정보가 너무 없네요. 한국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이런 어두운 느낌의 작품은 굉장히 잘 만드는 인상이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나 악마를 보았다,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유명하다는 한국의 범죄물이나 사회극은 모두 보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 한 개도 불만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이번 작품도 하루 만에 쉬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치나 정서는 아주 싫어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큼은 일본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라고 이런 드라마를 만들 능력이나 자본이 없는 건 아닌데 실사 미디어에서는 좀처럼 한국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산 작품만 잔뜩 소비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국 미디어만 소비하다가는 문화적인 역량을 완전히 상실하고 종속되어 버려요. 안타깝지만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의 예능계가 각성하지 않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